50대에 딱 들어서니까요. 은퇴라는 단어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했더니 제 주위 친구들만 봐도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재정 상태를 차분하게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딱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고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자, 이런 다짐 같은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로드맵을 그리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쵸. 막상 뭘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슨 복잡한 계산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바로 마인드셋의 전환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은퇴 준비의 핵심, 저는 딱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총 자산이 얼마냐, 여기에 많이들 집착하잖아요. 근데 사실 은퇴하고 나서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아파트 가격이나 주식 평가액이 아니에요. 매달 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와서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 바로 이 현금 흐름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나 사는 집이 얼만데 걱정 없어. 근데 당장 손에 준 돈이 없어서 생활이 팍팍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걸 바로 자산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집처럼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에 돈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 이걸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유동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말하자면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적연금, 두 번째는 내가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한 사적연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월세나 배당금 같은 기타 소득. 이 기둥들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우리 노후의 안정성이 결정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복잡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재정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바로 3A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거창해 보이는데 전혀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정말 딱 30초면 충분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A는 assets, 바로 자산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유동자산이라는 거예요. 집이나 땅처럼 묶여있는 건 일단 빼고요. 1년 안에 바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지금처럼 1년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저도 이거 처음 계산해보고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A인데요.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바로 annuity, 연금입니다. 은퇴 후에 나와 내 배우자가 매달 얼마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액수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우리의 최소 생활비, 그러니까 집세, 식비, 병원비처럼 정말 생존에 꼭 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노후의 최후의 보루, 안전망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A는 allocation, 지출 배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돈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월급 받을 때처럼 쓰면 큰일 나죠. 은퇴 후의 소득에 맞춰서 지출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비는 최대한 줄이고 외식이나 여행 같은 변동 지출은 철저하게 예산 안에서만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자, 진단이 끝났으니까 이제 처방을 내려야겠죠?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몸 건강 챙기려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재정 건강을 위한 지출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지출 다이어트 전략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장 생활의 흔적을 싹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둘째는 주거비, 셋째는 자녀 문제, 그리고 소비 습관과 건강 문제까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직장 다닐 때 필요했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매일 출퇴근할 것도 아닌데 그 큰 차가 정말 필요한가요? 혹시 그 차 유지비를 대느라 우리 노후 자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매달 나가는 과한 보험료, 잘 보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요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정 지출부터 잡아야 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출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바로 주거비잖아요. 이걸 줄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 큰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굳이 큰 집에 살 필요 없잖아요. 집 크기를 줄여서 관리비도 아끼고 집 한 차액으로 생활비를 쓰는 다운사이징.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강력한 선택지니까요.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인 거 저도 압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노후가 흔들리는데 자녀를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되지 않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죠.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절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두기로요. 예전처럼 월급 받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그런 용돈 개념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대신에 딱 정해진 돈 안에서만 쓴다는 예산 개념으로 완전히 갈아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비 통장, 경조사비 통장, 여가비 통장 이렇게 목적에 따라 돈을 쫙 쪼개서 관리하고요. 지난달에 얼마 썼나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미리 계획하는 현금 흐름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500만 원. 이 숫자는 그냥 머릿속에 가슴에 딱 새겨두셔야 합니다. 나이가 되면 아픈 곳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건 갑자기 닥치는 위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대비해야 할 투자 항목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500만 원 정도는 의료 비상금 통장에 따로 넣어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절대 다른 데 쓰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30대, 40대 때 했던 재테크 방식은요,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는 돈을 불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50대 이후부터는 어렵게 모은 내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로 대박을 노릴 시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절대 원금을 잃지 마라. 한번 잃으면 우리에겐 그걸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수익률 대박을 쫓지 말고 매달 이자나 배당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품에 집중하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세금이나 연금처럼 복잡한 문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구두쇠처럼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돈 걱정, 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그래서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그 습관이 모여서 내 인생 전체를 관리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차례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말에 배우자분이랑 커피 한잔 하시면서 딱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여보,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